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마감재 선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공사는 프로세스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처음에 공사 범위를 설정을 현장을 보고 공사 범위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재 스펙을 결정했고, 세 번째 그 자재 스펙을 토대로 원가를 산출했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원가 산출하고 난 뒤에 견적 접수를 했고, 지금 이제 배우는 게 마감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감재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직영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가 마감재 결정을 하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부터가 사실 가성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벤치마킹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벤치마킹 한 내용을 가지고 마감재 결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형태의 벤치마킹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공사를 할 때 녹여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마감재 선정에 대한 것과 자재 스펙 결정 단계는 다른 겁니다. 그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재 스펙과 마감재 선정이 뭐가 다를까요? 자재 스펙과 마감재 선정. 뭐가 다르냐면, 자재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닥에 마루를 깔아요. 바닥에 마루를 까는데, 마루를 깔 때 일반 합판마루, 일반 그 강화마루를 까는 것과 원목 마루를 까는 거는 엄연히 자재 사양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재 스펙 결정 단계에서는 이 마루를 강화마루를 할 건지 원목 마루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사양이 다르니까. 원목 마루면 당연히 비싼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강화마루는 싸겠죠. 그래서 자재 스펙을 결정할 때는 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마감재에 대한 선정은요, 개념이 달라요. 자, 마감재 선정 뭐냐면, 원목 마루를 선택했는데 그 원목 마루에 대한 수정이 메이플 칼라냐, 아니면은 오크 칼라냐, 아니면 좀 더 짙은 월넛 칼라의 계열이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즉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감재에 대한 결정은 원가에 영향을 없이 해당되는 그 느낌을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재 스펙 결정 단계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마감재 결정은 원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밸런스와 컬러 등을 맞추기 위해서 결정하는 선정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시간 우리가 화장실부터 한번 욕실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욕실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일단 타일을 봐야 됩니다. 타일을. 욕실의 타일을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뭐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 벤치마킹 할 때 사용했던 강동 에코폴의 모델하우스 현장이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과 안쪽에, 요 안쪽에 우리가 포인트 타일을 썼었죠. 근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메인 타일이 있고요. 포인트 타일이 있는데, 포인트 타일은 일단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포인트 타일 있잖아요. 메인 타일과 포인트 타일. 자, 포인트 타일 제가 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요즘 트렌드는 포인트 타일이 없는 상태에서 욕실과 같은 한 개의 타일로 패턴 변화를 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일단 빼고 벽과 바닥 타일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알려봐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벽 타일은 어떻게 된다? 밝아요. 무엇보다 바닥 타일보다 좀 밝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벽보다는 바닥이 조금 어둡게 해주는 게 좋다. 벽보다는 바닥을 어둡게 해주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벽 타일을 밝은 계열로 선택을 하고 바닥은 벽보다 조금 어둡게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좀 더 안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에 밝은 느낌의 마감재 쓰면 어떻게 된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은 타일의 벽을 하는 게 좋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그로시 말고 매트한 느낌으로 했잖아요. 트렌드가 그거라고. 욕실도 요새 마찬가지예요. 욕실도 예전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의 타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타일보다는 무광의 느낌, 포슬레인이나 무광의 느낌이 나는 타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광의 느낌의 타일을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을 할 때는요, 벽보다 어둡게 하면서 논슬립 기능이 있는 타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고, 매트한 느낌을 포슬레인 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에요, 바닥이 우리가 현관에서도 현관 마감재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무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미끄럽게 되면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욕실 같은 경우는 더하죠. 왜? 습식 공간에 물을 무조건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폴리싱 타일을 쓰면은 안 좋다. 바닥은 특히나. 그래서 무조건 바닥은 매트한 느낌의 타일을 쓰는 게 좋다. 한 단계 조금 더 한다면 매트보다는 아예 러프한 느낌의 타일, 논슬립 타일을 쓰는 게 좋다. 우리가 단계로 보면요, 폴리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러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한 논슬립 또는 러프한 논슬립 타일을 써주는 게 좋다. 왜? 그래야 자체적으로 미끌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욕실 쪽에 타일을 선택할 때는 벽은 좀 밝게 하면서 바닥은 벽보다는 좀 진하게 한다라는 것과, 바닥 자체의 타일은 매트한 느낌 또는 매트보다 조금 더 거친 러프한 느낌의 논슬립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타일을 포슬린 타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포슬린 타일의 계열의 타일을 쓰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타일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타일이 그냥 우리가 매트하거나 러프한 타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약간 이런 굴곡이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러프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논슬립 기능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됐다 해서 무조건 논슬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약간 방무광처럼 해서 반매트한 느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면에 대한 바닥을 만져봤을 때 이게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야만 논슬립 기능이 조금 더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벽타일로 들어갔는데, 벽타일로 들어간 형태의 표면 마감도 이렇게 굴곡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타일 많이 보셨죠? 이런 패턴 타일과 솔리드 타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패턴이라고 해서요, 그 형태가 요새는 레이저 프린팅이라고 해서 타일을요, 프린팅을 해서 찍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보면 여기 정말 우리 천연색의 어떤 돌 간지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패턴 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천연의 돌의 느낌이 나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패턴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솔리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러프하면서 이렇게 한 개의 색깔로 되어 있지만 표면이 조금 다른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 쓰는 게 맞다라는 것보다도 해당되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쓰면 되긴 하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패턴 타일도 그렇고 솔리드 타일도 다 밝은 계열의 타일이라는 거죠. 이 제품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 패턴 타일은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패턴 타일 같은 경우는 그 한 장 있죠, 한 장. 그 한 장에 대한 타일이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인다고 가정하자고요. 세로로 이렇게 만약에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세로로 이렇게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요,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타일이 600에 한 300 정도, 여기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붙인다고 했을 때 이 패턴이 막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막 요란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 이렇게 패턴이 요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타일을 붙일 때 선별 작업을 잘 하지 않으면 패턴 자체 때문에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가 패턴 타일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가로 패턴 타입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왜? 가로 패턴은 그냥 옆에 붙여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무난하게 합니다. 패턴 타일은 패턴이 몇 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 개의 박스에서 타일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랜덤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타일은요, 랜덤이 3개냐, 6개냐, 8개냐, 9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 들어가는 이 패턴 줄 있죠. 요런 줄이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런 식의 타일들이 패턴 랜덤이 3개다. 만약에 이게 미세하게 다른 게 3개면은 랜덤이 3개라고 그러고요. 6개면 랜덤이 6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연석의 느낌을 낸다라고 가정하면요. 패턴의 종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천연석의 느낌을 낸다라고 하면 패턴이 많은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실 쪽에 천연석과 같은 느낌의 패턴 타일을 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로 패턴의 랜덤 타입이 많은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 솔리드 되는 형태 이런 타일들 같은 경우는 컬러 자체만 전체적으로 보고 타일에 대한 패턴, 타일에 대한 우리가 붙이는 형태를 가로로 붙이냐 세로로 붙이냐라고 해서 연출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미지는 뭐냐면요. 요 이미지는 요거예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닥과 벽을 선택을 할 때요. 해당되는 줄눈 라인이 맞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 타일을 볼 때요. 벽 타일을 보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벽 타일을 보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해당되는 타일 한 장이에요. 타일 한 장이 있다. 여기가 우리가 아까 300mm, 여기가 600mm, 여기 600mm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가 한 장이죠. 그러면은 바닥에 줄눈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바닥이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300에 600으로 딱 떨어지는 제품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해요. 그 가게에. 만약에 뭐 여기가 278이야. 297이야. 또는 298이야.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닥에 있는 제품의 사이즈도 이 사이즈와 맞는 제품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줄눈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일을 선택을 할 때, 벽 타일을 선택할 때 바닥 타일을 같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이 사이즈에 대한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바닥 자체가 벽 타일 자체가 와이드가 297, 298짜리면 바닥에 있는 것도 297, 298짜리 하는 게 좋다. 물론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하고 한 2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줄눈 자체를 작업자들이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경험에 따라서 요런 거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작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되는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욕실 자재에서는 타일을 봤다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도기류입니다. 도기류에는요, 양변기와 세면기가 있는데 먼저 양변기를 볼게요. 양변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탱크와 하이 탱크. 로우 탱크, 하이 탱크 뭐냐면 여기가 보통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거든요. 요 물 탱크에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로우와 하이 탱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로우 탱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요 밑에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탱크가. 그런데 하이 탱크는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여기 로우 탱크에 있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그냥 저가로 그냥 해도 돼 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하이탱크 있는 제품으로 서로 분리가 된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로우 탱크가 조금 가격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물이 내려가는 거,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낙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이탱크가 더 잘 된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소음이 또 그만큼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쓰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용일 때는 이 하이탱크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나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로우 탱크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또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기능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개념을 잡자는 거예요. 로우 탱크, 하이 탱크가 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로우 탱크가 좀 더 싸다. 로우 탱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하이 탱크는 분리가 돼 있는 거다. 요 정도 이렇게 개념을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뭐냐면 세면기입니다. 세면기.
양변기만큼 중요한 게 또 세면기죠. 세면기가 왜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을 씻는 공간이잖아요. 손을 씻는 공간인데 세면기는요. 세면대 플러스 세면 수전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세면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긴 다리, 얘는 반다리. 반다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커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버. 이 커버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세면볼 밑에는요. 요렇게 어떤 설비에 대한 요 파이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설비에 대한 파이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주냐면 긴 다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바닥 배수인 경우에 여기를 통째로 다 가리는 제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반다리 같은 경우는 벽 수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는요. 긴 다리가 더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다리가 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다리 같은 경우에요. 일체형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아까 양변기처럼 반다리도 이거 커버형 타입이 있긴 하지만요. 일체형 타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에 있는 제품으로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요새 같은 경우는 바닥 배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 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벽 배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바닥 자체에 기존에 물이 빠지는 유가 이외에는 없는 거죠. 있으면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바닥 배수 있는 걸 오히려 벽 배수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긴 다리보다는 반다리가 조금 더 고가의 사양이고 거기서 조금 더 사양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 몸통 부분과 요 개수대 부분, 요 부분이 이게 세면대 부분, 요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면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요. 벽에서 들어가 있는 반다리인데도 바닥 배수를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바닥 배수인 상태는 긴다리, 벽 배수인 상태는 반다리를 하는데 벽 배수가 아닌 바닥 배수일 때도 만약에 반다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닥 배수, 벽 배수인데 바닥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욕실이 두 개가 공용 욕실, 부부 욕실 이렇게 나눠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세면기와 샤워기를 또는 욕조 샤워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샤워 부스나 욕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죠. 욕실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욕실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욕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변기 하나 있고 세면기 하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얘가 양변기고 얘가 세면기. 세면대라고 하죠. 세면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샤워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전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면대 물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한 개 연결해서 샤워 수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공간이 좀 좁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세면대 같은 경우는 세면대 독일유와 수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수전이 여기서 수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물 틀어 놓고 여기도 보면 요런 것들 다 수전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어떤 수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실수하지 않아야 될 부분 제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독일유 세면대를 선정을 했어요. 세면대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제품을 선정을 해요. 자, 여기에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건자재상에 가서 또는 동네에 있는 타일 가게에 가서 욕실 제품을 이렇게 고를 때요. 보통은 얘하고 따로 골라요. 독일유와 수전유를 따로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트로 돼 있는 것도 세트로 돼 있으면 좋긴 한데 세트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얘는 지금 사각볼, 우리가 보면 세면 볼 자체가 둥근 볼이 있고 원형 볼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볼이 있습니다. 지금 사각볼을 선택을 했어요. 사각볼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각볼에 맞는 이 수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옆에 측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 수전의 요 사각볼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제품에 서로 두 개의 세면대와 수전유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가 문제냐면, 자, 만약에 물을 틀어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만큼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격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 30mm도 지금 거의 안 돼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조금 넓어야 돼요. 어느 정도? 최소 80mm에서 100mm 정도. 100mm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물이 떨어질 때 그 손이 이 벽에 요 독일유 벽에다 손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수전을 선택할 때는 이 자체에 물이 나오는 부분이 길든지 아니면은 여기 볼 타공되는 요 위치가 앞에서 타공이 되게 하든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면기에 타공이 되는 위치가 제품들마다 틀려요. 이 제품이 여기는 거의 중간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이즈에서 거의 중간에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앞쪽으로 더 긴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요 앞에 조금 짧게 있어도 상관없는 볼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면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간격, 그러니까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수준유의 앞에 대한 길이를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세면기 볼의 형태에 따라 원형과 사각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형볼보다 사각볼이 물이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형볼 같은 경우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튈 때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각볼일 때는 사각볼일 때는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튀잖아요. 바로 이렇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옆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가 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깊이가. 볼에 대한 깊이가. 여기 깊이가 깊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깊이면. 얼마 정도 깊으면 좋을까요? 최소 100mm 이상이 되는 제품. 보통 이제 한 12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제품을 쓰면은 조금 덜 튀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요 정도 되는 제품,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최소 한 120 정도, 정말 최소란다면 한 100mm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면 볼과 수전유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제품이 뭐죠?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품 바로 욕실장이에요. 욕실장은요. 욕실장을 여는 형태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다지장. 여다지장은 뭐죠? 말 그대로 여다지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문을 여는 형태로 해서 여다지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플랩장. 플랩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들어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장을 플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슬라이딩장. 슬라이딩장은 뭐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이 문이 이렇게도 열리고 이 문이 이렇게도 열리는 형태. 그 장을 슬라이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해당되는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똑같은 슬라이딩장이 여기도 설치되고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군데는 슬라이딩장보다는 다른 장이 더 효과적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둘 중에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얘를 권장해드리고 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차이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장 자체의 사이즈가 120에서 150mm 정도 돌출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공간에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벽체가 돌출되어 있는 상태의
상태의 욕실 구조에서만 슬라이딩 장을 쓰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돌출된 벽이 없다라고 하면 이 벽이잖아요. 여기 지금 돌출된 벽이 없죠. 원래는 아까 저기처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돌출이 해서 한 여기서 요 정도, 여기 간격이 120 정도가 120에서 15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머리를 숙이잖아요. 머리를 숙일 때 여기에 받칠 수가 있어요. 왜? 120에서 150mm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 똑같이 요렇게 돌출벽체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야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벽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슬라이딩 장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인데 만약에 없는 경우는 이걸 쓰면은 불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을 써야 돼요. 뭐냐면 세면대 자체는 슬라이딩 장이 없이 그냥 거울 정도만 들어가게 하고 양변기가 있는 위쪽으로 해서 장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리하면 벽체 자체가 돌출되지 않는 볼이 있는 벽은 슬라이딩 장을 쓰면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딩 장을 쓸 때는 돌출되어 있는 벽체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욕실의 천정제입니다. 천정제 뭐가 있을까요? 천정제는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ABS, 두 번째가 SMC, 그리고 세 번째가 PVC.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ABS 제품을 가장 많이 쓰죠. 왜? 우리가 PVC 제품하고 ABS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ABS 제품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제가 그 차이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ABS하고 SMC 같은 경우에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때 보면 차이점이 나거든요. 우리가 커팅을 하거나 붙이려고 할 때. 그런데 SMC 같은 경우는요, 이게 커팅할 때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SMC가 아니라 ABS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때 아저씨 SMC 말고 우리는 ABS로 할 겁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해당되는 제품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해당되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그리고 PVC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우리가 같은 ABS라고 하더라도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돔과 평. 이건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점공구가 ABS는 둘 다 있어요. 점공구가. 근데 그 점공구 형태가 돔형 타입이 있고 평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ABS도 평 타입과 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평 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모델하우스 거의 99.9%의 모델하우스에서 ABS를 쓸 때 평의 ABS를 쓰거든요. 현장에서는 평돔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무에서는 평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ABS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PVC와 ABS의 차이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인데요. 좌측에 있는 게 PVC, 우측에 있는 게 ABS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첫 번째 점공구를 보면 알아요. 점공구가 테두리가 없습니다. 별도의 테두리가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점검구가 테두리가 없게끔 다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PVC 같은 경우는요. 해당된 점공구에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레임 위에다가 얹히게끔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요. 요 프레임이 점공구에 있느냐를 하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몰딩이 들어가요. PVC는. 그리고 얘는 몰딩이 없습니다. 실리콘 마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공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PVC 같은 경우는 달대를 걸어놓고 타카를 쳐서 마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딩을 돼서 마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ABS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타일에다가 ABS를 얹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슬라브 라인이에요. 여기가 슬라브 라인. 자, 그런데 자, 여기를 해서 여기는 PVC로 설치를 하고요. 여기는 ABS로 설치를 한다고 가정할 때 천정이 어떻게 되냐면 천정 라인은 여기 똑같다고 치자요. 천정 라인은 똑같아. 여기 천정 라인이에요. 여기가 CH라고 해서 실링 라인이라고 보자고요. 여기는 똑같은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PVC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달대를 걸어서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PVC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대를 만들고 타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몰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A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BS 같은 경우는요, 타일 위에다 그냥 얹히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벽 타일이고요. 여기가 천정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여기다 그냥 탁 얹히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이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덧방 시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드를 이용해서 벽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위에가 예를 들어 끝이라고 하면 ABS를 어떻게 하냐면 ABS를 요 위에다 그냥 탁 얹히는 거예요. 타일 위에다 그냥 얹히고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코킹을 쏘는 거죠. 실리콘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어떻습니까? 몰딩이 없죠. 실리콘만 마감이 돼 있잖아요. 요렇게 실리콘. 요렇게 실리콘. 요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타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변기, 세면기, 욕실장, 천정제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해당되는 우리가 을지로 방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안양 유통단지와 같은 대형 건자재상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봐도 되고, 물론 그렇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된다? 동네에서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물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 전체 수리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공간에 모든 자재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마감재를 고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